안녕하십니까. 잉글리시 농원입니다. 오늘은 그 비료 성분이 나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기초적으로 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농사를 지면서 학문적으로 그렇게 많이 알을 필요는 사실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장 기초적으로 어떻게 사용되느냐, 또 사용을 과다하게 했을 때, 또 너무 또 사용하지 않았을 때 어떤 영향이 오는가, 그런 것에 대해 정도만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기 자료를 준비해 봤습니다. NPK, 질소 인산 가리, 또 가리인데, 질소는 어떤 영향이 있느냐? 우리가 나무가 이렇게 있습니다. 나무가 이렇게 있고, 여기 보면 이제 잎, 줄기, 열매 등 세포를 키워서, 그러니까 질소는 그 나무를 키우거나 뭐 식물을 키우는 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 잎, 그다음 줄기, 그다음에 열매, 이래 됐으면 이렇게 사과 이렇게. 그러니까 요 이제 그 질소는 잎 아까 얘기한 대로 잎, 여기 넘어졌네요. 잎, 이제 잎하고 그 다음에 줄기하고 그 다음에 열매를 여기에 있는 세포들, 그러니까 이 전체적으로 나무 전체 이 세포들을 뭐 또 자세히 세포 모으면 이렇게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이것을 키워준다는 얘기예요. 키워준다. 키워서 자라게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질소 비료는 크게 키워주는 거예요. 키워준다. 여기 됐죠. 키워준다. 키워준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 세포를 키워줘가지고 나무든 뭐 식물이든 이제 잎이고 줄고 열매를 키워주는 게 성장하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그러한 그 성장하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세포 분열을 발육시키고 양분 흡수시키고 동화작용 등을 함으로 인해서 이제 나무를 키워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질소 비료를 줬을 때 흡수 기간은 어떻게 되느냐? 보통 보면은 비료 이제 나무가 이래 있어요. 나무인데 비료를 뿌리 위에 가지 있는 만큼 이렇게 비료를 줘야 되겠죠. 가지 있는 만큼 쭉 뿌려줍니다. 이렇게 한우큼 이래 주면 안 돼요. 고루 먹어야 되니까 야들끼리 싸움할 수 있어요. 너도 먹고 너 뿌리 이렇게 너희들 이렇게 먹어라 이렇게 해줍니다. 그럼 보통 이 비료이기 때문에 요소 비료는 뿌려주면 한 4일 정도 있다가 여기 이제 흡수해서 들어가죠. 땅으로. 물론 더 빨리 이렇게 들어갈 수 있어요. 녹여지면은 기온에 따라서 기온 수분 이런 거 다 틀리겠지만은 보편적으로 뿌려놓으면 한 4일 있으면 땅속으로 들어가 이렇게 그 뿌려놓고 보면은 땅이 오래 젖어요. 비료 밑에 보면은 이렇게 퍼져나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보통 이 비료가 한 달 정도 걸려요. 금방 다 없어지는 거 아니고. 그러면서 이 뿌리들이 빨아먹는 거죠. 양분을. 그러니까 비료를 한 번 주고 한 번 주면 한 달 정도 간다 이게 비료 한 번 주면. 그래서 이제 사과나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언제 하냐? 봄에 비료 줘야 되잖아요. 비료 5, 6월달에 주고 또 가을 비료는 이제 수확 후에 주는데 이 비료한 시기를 좀 맞추고 이 흡수하는 사과나무가 흡수하는 것을 이제 고려해야 되겠어요. 이 어떤 변화가 올 때 이제 그 나무들이 이제 많이 먹으니까 그 시기를 잘 맞춰갖고 그 전에 줘가지고 그런 목도로 이렇게 해야 됩니다. 또 이 질소는 막 자라기 때문에 빨리 이렇게 잎 피우고 뭐 이게 빨빨 자라요. 빨빨 자라니까 이게 아주 연해. 색깔도 아주 연하게 금방 큰 것 같아요. 이렇게 컸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근데 그 병해도 약하고 막 이래야 돼요. 이게 벌레가 금방 와죠. 이 순이 새수니까. 또 우리가 사람들도 이 새순을 먹을 때 새순을 뜯어 먹잖아요. 이 지나간 순은 이건 저기 딱딱하기도 하고 뭐 질기도 하고 해서 새순. 벌레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새순에 끌어들여요. 이게 이제
이런 새순들이 약하잖아요. 약하니까 이걸 이대로 놔두면 안 돼요. 그래 가위를 쳐줘야 된다 이런 얘기. 가위를 쳐줘 가지고 이게 이제 잎이 새로운 잎들이 이제 단단해지게 단단하게 해줘야 된다. 이거 단단하게인데요. 가위가 이제 세포를 단단하게 하는 거예요. 단단하게.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이제 질소를 부족하게 되면은 엽록소 부족으로 잎이 황화 현상이 나타나고 성장이 안 된다. 그리고 뭐 비료를 안 주면 안 크죠. 뭐 이게 상식적이래요. 그래 상식적만 가지고 우리가 알잖아요. 그렇게 돼 있고 너무 많이 줬을 때는 나무가 우르막 커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무가 사과나무도 마찬가지지만 꽃이 폈어요. 꽃이 펴도 이 과다 줬을 때는 이 꽃이 필요 없는 거예요. 자기가 크면 되는 거야. 이게 다 떨어져요, 꽃이. 결국 저기 이 질소가 많을 때는 다 떨어져요. 그래 다 떨어져 가지고 결국은 결실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은 이 사과나무도 내가 이제 번식할 필요성이 없다 이런 얘기죠. 잘 먹고 잘 사는데 뭐 번식할 거야 이렇게 돼 있고 야들은 이제 못 살게 이제 했을 경우에 또 뒤쪽에 이제 내가 설명이 나오겠습니다만 못 살게 했을 경우에는 꽃이 피고 열매를 맺어요. 그러니까 이 동물이나 이 여러 가지나 다 이치가 맞는 것 같습니다. 요 정도. 그러니까 질소는 모든 잎이나든가 줄기, 열매 등 세포를 키워준다. 키워준다는 것은 식물을 크게 하는 거죠. 크게 한다는 것만 알아주면 돼. 그냥 무조건 크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거 없고 그래 해준다. 그래서 우리 질소만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거기에 인산도 있고 가리도 같이 섞어져 나옵니다. 거기. 그래서 이제 이번에 인산을 보겠습니다. 인산은 얼마 뭐 된다. 뭐 어린 잎, 뿌리, 열매가 자라는데 에너지를 전달해 준다니까 힘.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힘이 없으면 안 돼요. 야는 이제 키우는 세포를 이제 키워주는 그 질소는 하고 야는 이제 그 키워 나가는 데 있어서 힘을 줘요. 크지 못할 수도 있잖아요. 힘을 줘. 순만 크기만 하는데 일어서지 못하면 안 되잖아요. 땅바닥에서 있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 인산은 근데 힘을 준다는 얘기죠. 힘을 주기 때문에 뭡니까? 내향성이 있고 내병성이 높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병이 안 오죠. 아까 얘기한 대로 해충류들이 덤벼들지 않아요. 탄탄하니까 에너지 힘을 주니까. 그래서 여기서 뭐 종자와 과실의 결실 맺는 데 중요한 요소다. 중요한 인산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종자씨 이와 과실의 결실 맞는 데는 요거 있죠. 꽃과 열매 비료를 한다. 그러니까 이 꽃과 열매 이게 아까는 자라는 데고 이거는 맺는데 인산은 맺는데 또 수량을 높이는데 열매 이런데 하다. 요건 쌀게 같은데 이제 이런 인산 성분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요거는 뭐다 하면 세포 핵의 구성 물질, 에너지 전달, 성숙 촉진 등의 중요한 역할을 미친다. 역시 그 에너지, 힘을 주는 거예요. 힘. 그런데 특히 힘을 주는데 종자와 과실에 결실 맺는데 힘을 더 준다. 물론 전체적으로 다 힘을 주겠죠. 그러나 특히 종자와 과실, 열매비료라고 하면 되는데 열매비료, 열매. 인산은 동그라미 인산하니까 이 동그라미지 않고 여긴 열 할 때도 열 동그라미네. 그렇게 이제 알아두시면 되겠네. 그러니까 인산은 열매비료다. 또 뭐 종자와 과실에 열매를 맺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하고. 다음 이제 칼이 이제 인산 또 이제 얘기가 나오네요. 부족 시 역시 인산도 부족하게 되면 잎색이 적각색, 줄기가 가늘어지고 잎이 작아진다. 사과나무를 보면은 이 사과나무가 이렇게 돼 있는데 잎이 이렇게 큰 집들도 있고 아주 쪼그라져서 어떤 집들 보면 이렇게 작아요. 이렇게 쪼그진 데 있어요. 이렇게 사과 잎이 크기 다 틀려요. 잎이 크기가 다 틀려요. 뭔가 큰 게 좋겠죠. 큰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인산이 부족하면은 잎이 작아진다. 작아지는 게 안 크는 거겠죠. 그 쪼글쪼글해요. 5월달 보면은 약간 쪼글하게 비틀어졌어요. 뭔가 힘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인산이 힘을 주니까 힘이 없는 거예요. 딱 보면 알아요. 그러니까 진리입니다. 잎이 보고 잎이 힘이 없어 쭈그러진다든가
뭐 색깔이 난다든가 이러면 뭐가 부족한 거예요. 그 빨리 판단해야 된다. 이거는 인산이 필요한 거다. 그러면 이번에 질소도 필요하고 인산도 필요하니까 질소하고 인산이 어느 정도 들어있는 비료를 시비를 해야 되겠다는 것을 해야 돼요. 요거 보면은 이런 게 이제 인산이 부족하게 되면 절간이라 그래갖고 그 잎 달려져 있는 게 있잖아요. 잎이 오래 달려져 있는데 여기 잎달 이런 게 다 짧아요. 잎 달려져 있는 마디마디 사이인데 이걸 얘기하는 것 같은데 저도 확실히 모른다. 그래서 이게 이제 짧아. 그러니까 잘 자르지 못하면은 이제 이렇게 눈이 있고 이렇게 있는데 이게 좀 자라면 이게 좀 널찍하게 보이겠죠. 그러니까 인산은 힘을 주는 거라 힘. 그리고 잎이 작으면 인산이 부족하다. 이렇게 좀 알아주시면 되겠네요. 잎자고 아까 얘기했죠. 동그라미도 이게 잎자고 인산도 잎자 같아요. 그래서 이파리 보면 알 수 있다. 그런데 이건 종자와 과실에 결심하는 데 많이 필요한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가리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릴 가리라고 하고 칼이라고 하네요. 카리는 세포를 단단하게 하는 기능이 있어요. 세포. 그러니까 질소, 인산, 가리. 그러니까 다 필요한 거예요. 세포를 단단하게 한다는 모든 세포를 다 단단하게 한다는 게. 단단하게 하는데 신경 쓰다 보니까 이 뭐 질소는 막 크게 큰다 그랬잖아요. 근데 단단하게만 하니까 못 크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크게. 자람을 천천히 자라게 하라는 거죠. 당분이 이제 덜 자라게 하는 거죠. 카리가 넣으면. 그러니까 튼튼하게 단단하게 뭐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이 카리입니다. 카리.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토양을 보고 토양의 산도를 보고 이제 판단을 하셔야 되는데 그 농기술센터에서 해가지고 이렇게 공신력이 있는 기관에서 이런 내용들을 받아서 이제 하시면 뭐 되겠네요. 유튜브는 이제 다 보고 맞는 것인지 안 맞는 것인지 옳은 것인지 그렇지 않은 것인지에 대해서는 본인이 해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뭐 들었다고 해서 이 전부 이대로 하는 것보다도 또 새로운 또 뭐 유튜브 보는 것도 보시지만은 또 학문적인 책자도 한번 찾아보고 또 인터넷이라든가 해서 보고 내 거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100% 맞다 이렇게 보진 않습니다만은 이런 것은 질소, 인산, 가리 이런 것은 많이 자꾸 들어야만은 자꾸 받고 듣고 뭐 때 필요한 것인지를 자꾸 반복해서 귀에다 들어 넣으면은 머릿속에는 야들이 익숙해져요. 나는 질소, 인산, 가리를 사실적으로 외우지 못했는데 근래 들어서 외우겠어요. 진산, 인산, 가리, 뭐 마그네슘, 칼슘 이렇게 외우게 되네요. 네, 그렇게 이제 해주시면 되고 이 부족하면은 이것도 부족하면 카리가 카리. 그래서 이제 다음 카리는 단단하게 하는 기능을 간다. 단단하게 하자는 것은 나무를 덜 자라게 한다. 탄탄해지니까 속도가 느리게 가겠죠. 속도가 느리게 간다. 요것은 이제 그 원인이 뭐냐 이게 원인 보면 토양 시비를 하는데 질소 과잉 흡수를 억제한다. 이게 질소를 이렇게 많이 먹는 거 천천히 먹어라 이렇게 억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을 고려해가지고 흡수 기간을 고려해서 사과나무는 홍론 6월, 후지는 7, 8월 전까지 7월 말까지 준다 이게. 이걸 줘가지고 사과나무는 맨날 먹으면 이 성장이 안 돼요. 그러니까 못 먹게도 해야 된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못 먹게 하는 시기가 언제쯤부터 언제까지가 되는지 그 시기에 카리를 사용해야 된다 이게. 무조건 막 사용하면은 안 돼요. 그러니까 카리는 어떤 게냐? 뿌리와 줄기를 강화시켜주고 약게 덜 자라게 한다니까 이 뿌리 줄기 있는데 힘을 강화시키고 식물 내에서 생리작용을 원활하게 해주는 윤활 역할을 한다. 근데 이제 단단하게 해주면서 질소를 과일 많이 먹으려 하는 건 못 먹게 하면서 뭐 이렇게 하네요. 못 먹게 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데 생리작용을 원활하게 하도록 이렇게 해주는 것이 바로 이제 칼리의 성분이다 이거죠. 즉 이제 탄수화물의 이동. 그럼 어떤 걸 하는데 원활하게 하냐? 단백질 합성,
세포 균열 등 분열 등을 이제 한다 이런 얘기죠. 또한 이거는 뿌리구나. 요건 카리는 이제 뿌리 이제 사과나 나무가 있으면 이 뿌리, 이 카리는 카리는 키인데 이건 가리. 이 뿌리를 이 힘, 발근력 그걸 이제 튼튼하게 해주는 거죠. 뿌리 카리는 그렇기 때문에 생육 초기에 처음에 클 때 뿌리가 튼튼해야 되니까 지방 초기에 이렇게 공급을 해줘야 된다. 이런 것은 이제 뭐 이런 내용만 아시고 이제 그 비료 이런 것 잘 협의해 가지고 운운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이 너무 많이 가네요.